지금은 하락장의 어디쯤인가? 하락장의 끝판왕은 바로 이 신호이다. 폭락론자들은 이때 부의 사다리에 올라타라. 오늘은 이현철 씨가 쓴 아파트 투자는 타이밍이다 라는 책을 통해 지금이 하락장의 어디쯤 와 있는지, 언제 다시 시장이 좋아져서 집을 사야 할 타이밍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철 씨는 2018년 초 폭등을 단언하고 2021년 1월에는 적극적인 매도를 권해서 부동산계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2005년부터 중개업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사 출신으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일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현철 씨는 책의 서두에 자신은 하락론자나 폭락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어떤 분들은 의식주의 주에 해당하는 집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필수제이며 필수제에 거품이 끼는 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현철 씨는 이러한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옷은 필수제지만 옷에도 여러 등급의 상품이 있고 명품 옷은 수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에 필수제에도 등급에 따라 거품이 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명품과 시장 옷과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듯 말이죠. 필수제에는 사람들의 욕망이 투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필요할 때 가격이 적당하면 삽니다. 원룸 오피스텔이나 소형 빌라처럼 철저하게 실수요 위주의 상품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런 필수제는 싸면 팔리고 쌀수록 더 잘 팔립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다릅니다. 가격이 쌀 땐 거들떠보지 않다가 비싸지면 비로소 사려고 달려들죠. 결국 부동산은 필수제인 동시에 투자 목적이 반영된 상품, 다시 말해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투자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현철 씨는 자신은 하락론자가 아니라 사이클론자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부동산은 한국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부의 사다리이며 가계 자산의 큰 축을 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긴 침체에 빠지면 큰 대출을 받아 어렵게 아파트를 구입한 가정들도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현철 씨는 부동산 시장이 무조건 하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우의 심포도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를 욕하지 않고 갖고 싶은 자도 가진 자를 욕하지 않지만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사람만이 가진 자를 욕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기에 늘상 폭락만을 외치는 것인데 이 책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폭락이 올 때 과감하게 부의 사다리에 첫 발을 올리라고요. 그럼 하락의 시작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부동산 가격 변화의 4대 요소로 심리, 전세가, 분양, 그리고 정책을 꼽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나 인구, 경기, 호재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지만 이현철 씨는 이것들은 2차 요소라고 말합니다. 4대 요소 중에서 이현철 씨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것은 단연 심리입니다. 보통은 공급 물량이나 금리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현철 씨는 부동산 거래는 인간이 하는 만큼 심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 심리가 데이터로 드러나는 지표가 바로 거래량이라고 말합니다. 월별 아파트 거래량은 시세 차익에 대한 대중의 기대치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결국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 때가 하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9월 3천 후반, 10월 2천 건 후반,
12월 1,000건으로 점점 줄다가 22년부터는 매매거래 집계 최초로 1,000건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현철 씨는 매도 호가가 너무 높아서 매수자가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하락의 전조이자 신호였다고 해석합니다. 상승장의 기운이 남아있을 때는 징검다리처럼 호가가 실거래가 위에 촘촘히 존재하지만 하락 직전에는 호가와 실거래가 간의 격차가 커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거래량이 급감하고 나면 이후에는 하락기가 시작되는데요. 초기에는 신규 분양 단지에서 미계약이 발생하고 그 다음으로 미분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계약분과 미분양이 발생하는 시기는 하락기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락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가장 강력한 하락 시그널인 입주 후 미분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책은 미계약과는 달리 미분양의 충격은 다음 분양 단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충격은 전염병처럼 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건설사들이 입주 후 미분양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30%에서 40% 또는 최대 60%까지의 할인 분양도 무더기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 구축 아파트는 거래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상 아파트가 할인에 사은품까지 끼워주는데 중고인 구축 아파트에 눈을 돌릴 수요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입주 후 미분양이 등장하면 기존 아파트의 호가가 우수수 떨어지는 트리거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현철 씨는 이때쯤 되면 2021년 폭등장에 올라탄 분들은 버티지 못하고 시장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얼마나 하락하면 집을 사야 하는가?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 어떤 신호가 나타나면 안심하고 집을 사도 되는가입니다. 이 책은 그 시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길어져서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